안녕하세요. 폐암 사기를 자연치유하고 있는 저는 피그말리온입니다. 저는요, 제가 영상을 2019년도부터 찍었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뭐 유튜브를 본다고 해가지고 꾸준히 계속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물으시면 유튜브를 마저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는 힘드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켰거든요. 저는 2018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 3월에 이렇게 폐암 수술을 했어요. 2기A 진단을 받고, 그러고 나서 표준 항암을 예방으로 하라 그래갖고 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표준 항암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19년도에 다시 재발이 됐어요. 4월달에 재발 판정 확진을 받고, 그때부터 제가 폐암 사기라는 거는, 그 폐암 사기 분들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연명치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술은 되지 않고 그냥 그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항암이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항암을 하다가 더 이상 쓸 약이 없으면 집에서 이제 쉬어라라는 게 제 변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암을 하지 않는 게 막 대단하고 무슨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처음에 2기A 때 표준 항암을 해봤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삶의 질을 선택했던 거고, 그래서 그냥 항암하지 않고 그냥 살겠다 했고, 그러다가 이렇게 책들을 보니 자연치유로 나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자연치유를 선택한 거지, 제가 막 특별한 뭐를 알고 자연치유를 선택했던 거는 처음엔 아니었고요. 항암을 하지 않으니 자연치유에 몰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뭐냐면요, 제가 CT를 안 찍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참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CT를 계속 찍었었다면 저도 되게 많이 흔들렸을 텐데요. 그냥 안 보고 이게 맞다. 그러니까 저는 자연치유를 조금 쉽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우리 몸이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암이라는 게 무슨 세균이 들어왔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가 아니라 내가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이 60조 개의 세포들 중에 일부가 화가 나서 신갈렛 선교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노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책에서 읽었고, 그러면 그들을 달래는 방법이, 물론 우리가 사회에 어떤 폭동이 일어나고 하면 경찰을 투입해서 그 범죄자들을 때려잡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게 저는 항암이라고 봤고, 그렇지만 이렇게 회사에 노조라 손치면 그 노조들을 억압하기보다는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들의 요구사항과 나의 그 오너의 입장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가면 더 건전한 그 회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세포들이 못 살겠다고, 너무 힘이 들어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못 살겠다고 이렇게 뭉쳐서 생긴 게 암세포인데,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럼 그 암세포를 항암으로 계속 다루다가 보면 오히려 얘네들이 더 악해지고 거칠어진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내 몸의 환경을 좋게 하자.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생각 습관을 바꿔주자.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세포들도,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세포들도 편안할 것이고, 내가 좋은 음식을 먹어주고 푹 자고
해야지 이렇게 이 암세포들이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믿어서 그 기본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5년차 항암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막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을 때 뭐는 몇 그램을 먹고 뭐 어떤 약을 먹고 막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자연치유가 어렵고 힘든데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게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해야 잠을 일단 잘 자겠죠.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그를 자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저는 이제 거기에서 생각이 비롯돼서 명상을 하면 좋다더라. 명상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더라.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고 호흡을 밑으로 내리려고 애를 쓰고 단전으로 호흡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일찍 자고 10시에 자고 늦어도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이렇게 면역 세포들이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그때 수면을 해야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시간에 자주고 그 다음에 음식도 동물성 지방보다는 또는 가공 정제된 음식보다는 그냥 제철에 나는 현미, 채식 위주로 먹어주는 거 그게 자연주의의 전부고 또 운동해줘야 되겠죠. 우리 몸의 근육들이 이렇게 뭉치지 않도록 스트레칭으로 풀어주고 이렇게 혈관들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뭐 자세가 삐뚤어졌다던가 뭉쳐있다던가 하는 것이 없도록 마사지도 해주는 것도 좋고 발목 펌프 운동 제가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온 전신의 근육을 다 사용하는 108배 하고 있고 스트레칭, 국민체조 같은 것들을 하면서 몸의 혈액순환을 잘 되게끔 도와주는 일 그리고 저는 풍욕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큰 타이틀은 우리 몸의 60조 개의 세포들이 그 환경이 좋아서 복지가 좋아서 마음이 편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몸을 만들자는 게 기본이었고 그러자 그거를 중심으로 무엇을 먹을까? 어떤 일을 할까? 그걸 생각하면 자연치유 어렵지 않았고 물론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해나가기까지는 그 불안과 두려움은 엄청났습니다. 그럴 때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올 때 책을 보고 학습을 함으로써 계속 반복 학습을 함으로써 나를 세뇌시킨 거죠. 이렇게 그 세뇌라는 게 그 나쁜 의미로 좀 느껴지는데 그런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어린 애들이 그 엄마라는 말을 하나 배울 때도 끊임없이 엄마 하다 이게 처음부터 엄마가 되진 않잖아요. 마 뭐 이렇게 하다가 엄마라는 단어를 익히듯이 제가 이렇게 처음에 암을 진단받았을 때 그냥 암은 되게 뭔가 막연히 암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거예요. 뭐 어렵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라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재발이 되면서 도대체 내가 병원에서 하라는 수술과 그 힘든 항암까지도 다 했는데도 그게 끝나고 6개월 만에 재발되는 거를 봤을 때는 현대의학적인 치료는 암의 결과물만 없애는구나.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봤더니 내가 생활 습관과 생각 습관이 잘못돼서 내 몸의 60조 개의 세포들이 이렇게 노조를 일으킨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암을 풀어나가니까 쉽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까지는 많은 학습을 통해서 이 책, 저 책 다 읽어봤을 때 우리 몸에 대해서 읽어봤을 때 면역에 대해서 읽어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불안이 올라올 때 사실
그 자연치유에 관련된 책들을 계속 이 책 저 책 읽어봤고, 또 자연치유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고, 그 중에서 제가 많이 도움이 됐던 게 그 신장암 말기에서 자연치유 되어서 강의하시는 주만이아님 강의가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그분의 강의로 제가 나도 치유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치유되신 분들의 치유기, 그들은 어떻게 해서 나았을까?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다 봐보면 방법론들은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어떤 분들은 이런 운동을 했고 저런 운동을 했고, 이것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같이 공통된 점은 마음 관리를 열심히 하셨다, 감사의 마음을 많이 내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 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자연치유된 저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저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는 어떻게 했어요? 라고,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답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